지금 테슬라가 256달러 이 정도 가격인데 지금 투자를 해서 저희 와이프가 휴직하는 동안 요 정고점 이상만 가준다면 정말 괜찮을 텐데 이게 정말 생각처럼 될지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술을 안 먹거든요. 유튜브 만들어야 돼서 술을 안 먹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애가 깨는데 애랑 놀라면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애랑 놀아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놀아준다는 표현을 쓰면은 더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계좌가 양전하는 달콤함이 있었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3배 레버리지 종목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으로 인해서 계좌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원래는 예상을 하고 있던 거라 타격이 없지만 왜 다른 거는 못 맞추면서 이런 예상은 항상 제대로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식들을 한번 남겨보면은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와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생뚱맞게 흘러가면서 어제 모스크바로 진격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멈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잠시나마라도 중국과 미국이 화해 모드로 가나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음 날에 인도 총리가 미국에 방문해서 바이든이 환대를 해줬대요. 그런데 시진핑한테는 독재자라 그랬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인 ASML이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발전을 못하게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혹시라도 설마 중국 얘네들이 장비를 개발해버리면 어쩌지? 라는 염려가 드네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달에 우주선을 쏘는 애들이니까 약간 불안합니다. 이번 주 시황은 아시다시피 내내 떨어졌습니다. 하루 오르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켓맵이 이렇습니다. 근데 메타가 좋고 아마존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께 고민 상담을 할 게 있는데 어제 와이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어린이집 문제로 내년에 휴직을 6개월 정도 더 할 생각인데 현재 파킹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로 버티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 목돈이 잠겨 있는 게 아쉬워서 파킹 통장보다는 지금 월 배당 주는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배당률이 5% 정도 되니까 차라리 거기 넣어 놓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도 주식인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급할 때 빼야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고민을 했는데 와이프가 진짜 1,000만 원 정도 넣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기왕 그럴 거면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우량주 중에 테슬라가 아직 많이 빠져 있으니까 차라리 테슬라를 사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역시 주식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지만 저는 테슬라가 신고가를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시기가 문제일 뿐이죠. 지금 테슬라가 256달러 이 정도 가격인데 지금 투자를 해서 저희 와이프가 휴직하는 동안 요 정고점 이상만 가준다면 정말 괜찮을 텐데 이게 정말 생각처럼 될지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마침 이렇게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의 표준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포드와 GM도 테슬라의 표준을 따르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렉서스도 이야기가 나왔고 아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의견은 믿지 않지만 한경닷컴에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보면 매수라고 나오고 있는데 결정은 와이프가 하는 거라 제가 뭐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조금 더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금전적인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는 인생의 당연한 진리잖아요. 근데 둘 다 가질 수 있을지, 두 개 다 잃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안 보셔도 되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지난주보다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아들 계좌 상황인데 이것도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 계좌의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플러스 4.25%에서 마이너스 2.75로 다시 음전했습니다. 한 주 내내 주가가 떨어지고 카드값이 정산이 다 돼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적립식 매수 1순위는 SCHD입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서 5주에서 10주를 매달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티 인컴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했고, 아이온큐는 한 주만 매수하고 가격을 지켜보는 중인데 일단 제가 처음 봤던 6달러가 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10% 정도 올라서 놀랐는데 다시 다음날 제자리로 갔어요. 아이온큐와 함께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오리진 머티리얼스도 물타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온큐와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정말로 리스크가 큰 투자라 많게는 5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날에 또 SOXL 3주를 매수했고 또 남은 돈으로 오리진 머티리얼스 5주를 더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인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인텔을 갖고 있어서 설레이기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텔도 꾸준히 물타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2위를 노리겠다는 뉴스가 나와서 무슨 뜬금없는 소식인가 했는데 인텔이 자기네가 생산하고 쓰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잠시 잊고 있었어요. 인텔이 공장도 계속 짓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제국의 역습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근심거리인 국내 계잡주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STO라니. 종목 게시판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약사 출신 대표가 맡았는데 뜬금없이 STO냐라는 의견과 안철수도 의사인데 뭐가 문제냐는 댓글을 보고 당대의 천재와 비교를 하는 긍정론자도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시덥잖지만 당대의 천재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둔촌주공 이야기. 저는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받는 것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서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새 교육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사교육이 어쩌고 뭐 킬러 문항 어쩌고 하는데 또 여기에 따라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괜히 정치인들이 어쩌고 하는 일에 편들고 싸울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맞춰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날 잘 살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편들고 남들과 싸우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